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버스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9개 노선버스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는데요.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별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대규모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토부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에 고속철도 도입을 취소했지만 강남구는 고속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에 걸림돌이었던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병원 건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주민 제한 창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주민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종로구의 한 인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동대로 일대에 추진하는 복합개발이 1년 가까이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착공을 앞두고 국토부가 고속철도를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강남구에서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사이 영동대로 1km 구간 지하 공간에 추진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오는 2023년까지 문화상업시설과 주차장, GTX AC 노선과 고속철도, 위례 과천선이 지나는 통합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 2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의정부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고속철도를 취소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남구는 고속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옳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삼성역 설치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영동대로 일대는 서울시의 2030 계획에 따라 국제기구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업무 중심지로 지정된 상황. 발제에 나선 대진대 이동선 교수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도시 활동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만 5천 명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된 지난 2011년 경제성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비개발이 돼 있는 중심지에 철도역이 들어와 있어야지 철도역을 집어넣고 나중에 개발한다. 이건 순서가 뒤바뀌어 있고 그건 대도국에나 가능한 상황이고. 토론 참가자들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철도망 확충 필요성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국토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신북방 정책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GTX 플러스 KTX 해서 기재부가 다 인정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토부가 딱 고속철도 하나만 빼내가지고 공직 업무의 프로세스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다. 강남구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에 삼성역 고속철도 도입 취소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설립 문제를 뉴스에서 다룰 때마다 금천구민들의 반응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해묵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풀기 어려운 숙제이기도 한데요.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하나가 개정됐는데 이에 따라 병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엄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선 도시계획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공업 지역 내 학교나 비영리법인이 종합병원을 설치할 경우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10% 낮춰주는 겁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병원을 막상 쳐보려고 하니까 조례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에
좀 보완 좀 해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0% 완화하면서 구가 요청하는 기부 체납하는 것도 해결이 가능하고요. 880병상에서 최고 병상은 1106병상까지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계획에 따르면 금천구청 인근 구 대한전선 부지에는 880에서 최대 1,100여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9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문제는 공사 착공 시기. 올해 말 또는 내년 4월 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종합병원 건립 주체인 우정의료재단 역시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는 맡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현상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만 일찍 해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은 조기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내년 4월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지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민들께서는 빨리 좀 땡겨서 해라. 이게 이제 그게 우리 주민들의 총의니까 12월 한 초순 정도면 우리가 삽을 뜨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종합병원 유치에 걸림돌이었던 관련 조례 이슈가 사라진 가운데 병원 건립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마포 1번가를 통해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마포구가 주민 제안을 위한 또 하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각 지역으로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주민 공론장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10명 남짓 사람들끼리 조를 만들어 각각의 테이블에 모여 앉습니다. 바람과 문제점 그리고 희망사항까지 우리 동네에 하면 떠오르는 막연한 생각들을 종이에 적어냅니다. 건물 옆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가 담배를 많이 피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때나 저희들이 다닐 때 불편하거든요. 나온 내용 중 조원들에게 가장 큰 공감대를 얻은 하나의 안건을 정하고 그 안건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를 또다시 논의한 뒤 결국 해결 방안인 대안까지도 도출해냅니다. 정책 제안 내용입니다. 공유 주차를 좀 제안을 해보시는 네, 그러니까 공용 주차 아니면 공유 주차 이런 거, 그 주차장 나눔 이런 거. 마포 1번가를 통해 주민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마포구가 또 하나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주민 공론장. 메모 형태의 오프라인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정책 제안을 받았던 마포 1번가와 달리 이번엔 구청 직원들이 직접 동네로 찾아가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받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포 1번가 정책 한마당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좀 저희가 앉아서 기다렸다면 이제는 좀 찾아가서 듣자. 마포구는 일단 주민 공론장을 이달 중 5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과 주민, 노인과 시민단체 등 마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자리와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안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 엄마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데리고 왔어요. 네, 애매한 시간이라서 앞으로도 더 이런 자리가 많아서 더 많이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편 구는 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주민 제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와 주민 대토론회를 거쳐 내년 정식 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실행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정책 제안자는 사업 시행 전반에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종로구의 한 인쇄소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쇄용지와 집기류가 불에 타 6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하던 2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사망했고 함께 있던 또 다른 남성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그동안 민간에 맡겨진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피해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렸었죠. 이번엔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용산 구립 장애인 복지시설의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이 정관에도 없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의 수탁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5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설립 당시 정해진 법인의 목적을 벗어나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단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공익법인은 정관에 목적이 기재돼 있는데 해당 법인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목적엔 어디에도 장애인 관련 사업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법에 따르면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법인은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목적에 없는 내용을 기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인이 용산구에 제출한 수탁 운영 신청서입니다. 주요 사업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을 아우르는 사회 소수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법인 목적엔 해당 내용이 노인과 노숙인 분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 목적을 다르게 기재한 겁니다.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법인은 현재도 구립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이 오는 14일까지 목적의 사업을 중지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등기에 나온 주 사무소 위치는 사실상 유령 주소였고 하기로 했던 장애인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이행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의 수탁법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하단엔 해당 법인의 주소가 강서구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적힌 주 사무소 위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의 사무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등기에 나온 건물 내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법인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관리사무소의 공간 일부를 무료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주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사무실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평소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비용은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인이 지난 2016년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용했던 사무 공간입니다. 이곳엔 책상이 있었고요. 바깥엔 간판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해당 법인이 당시 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소에선 지난해 6월쯤 철수했고 최근에서야 간판을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유령 사무소였던 겁니다. 사무실만 얻어놓고 그냥 뭐 심사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같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그냥 자기들 사무실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나는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밖에서 뭐 100명 돌다가 이제 간다고 이제 인사하면 이제 전화 오면 와가지고 니네 마무리 정리하고 과시원 지시켜놓고 가끔가다 그렇게 왔다니까.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당 법인한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서울시에 사무소 주소 이전 신청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전한 사무소의 위치는 결국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용산구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입니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정책과 제도 연구와 관련해 앞으로 이행 예정인 6가지 사업을 기재해놨는데 구립장애인 복지시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연구 보고하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요청했는데 관련 자료는 없다고 못 받았어요. 이 가운데 해당 법인은 현재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준비를, 서울시는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동화책 속 그림들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강동구에선 동화책 안에 그려진 원화만을 모아 일상 속의 치유를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고이 포개하는 엄마 토끼의 손길. 아기 토끼는 엄마 토끼의 품속 세상에서 평온과 안식을 느낍니다. 성당에 홀로 앉은 엄마 토끼의 고요한 기도 속엔 아기 토끼를 향한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청력을 잃어 소리를 듣지 못했던 작가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라는 염원을 담아 귀가 큰 토끼
베니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작가를 응원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엄마 토끼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망막 합병증이 겹쳐 이제는 시각까지 잃어가고 있는 작가는 베니 캐릭터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삶의 소중함을 담아냈습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따뜻한 그림이어서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일상에서의 힐링과 치유를 주제로 한 전시회, 상상 그림책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에서 현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동화책 속의 캐릭터와 일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구경선 작가를 비롯한 그림책 작가 6명이 5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일상 속 따뜻한 시선을 담아냈습니다. 작가들이 담아낸 일상 속의 이야기와 함께 일상 속에서 힐링과 치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초록의 푸르름이 흩날리는 봄날, 작가들이 그려낸 일상 속 그림들은 우리 삶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시도로 여러 자치구에서 청년 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송파구도 마천시장의 청년 점포 입점을 추진했는데요. 최근 청년 상인들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지난 1973년 문을 연 송파구 마천시장. 고령 상인들이 대부분인 이곳에 얼마 전부터 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라면집을 시작으로 핸드메이드 인형 가게와 커피숍 등 청년 점포가 문을 연 겁니다. 여기가 예전부터 그냥 옷수선으로만 유명했었지 이런 가게들이 있는지 몰랐었는데 뭐 지금 여기를 비롯해서 옆쪽에 이제 다른 커피숍이나 이런 데들이 생기니까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좀 젊은 취향에 맞게 생겨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점포 사업에 참여한 청년 상인 4명은 6개월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올해 3월 공식적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송파구는 임대료 상당수와 VMD 컨설팅과 같은 각종 창업 교육을 지원하며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 물건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뭐 메뉴 나갈 때 뭐 어떻게 뭐 제스처라든지 손님을 받을 때 그 표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청년 점포에 거는 시장 상인들의 기대도 큽니다. 젊은 층의 유입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젊은 층 고객 유입으로 시장이 활기차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송파구는 각종 지원이 마무리되는 11월 이후에도 청년 점포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와 시비 지원책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대문구가 연희로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간판에 공공 디자인을 도입해 연희로를 브랜드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포구 연남동과 맞닿아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연남동처럼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서대문구가 나섰습니다. 연희로 일대를 브랜드화시키겠다는 것. 그 시작으로 연희로 일대 건물 간판을 새롭게 교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간판 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경관이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간판 개선 사업과는 다르게 연희로 거리 간판엔 공공 디자인이 접목됩니다. 서대문구는 연희란 지역명이 복이 퍼지는 동네란 뜻을 담고 있는 만큼 거리 컨셉을 복이 있는 거리로 잡았습니다. 건물 외벽엔 복주머니를 디자인한 고유 명패도 부착할 계획입니다. 최종 디자인은 건물주와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복이 널리 퍼진다고 하는 뜻으로 만들어주신 이거를 트렌드화해서 컨셉을 가지고 다른 인접 동화구의 그런 구별이 되는 그런 간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간판 개선 사업 대상 업소는 모두 168곳. 현재 크기나 디자인 등 규정에 맞지 않게 간판을 게시한 상가가 교체 대상입니다. 상가 한 곳당 최대 250만 원까지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2009년부터 간판 개선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11개 구간 1,600여 개의 간판을 교체해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종로구 협의회 방역봉사대가 발진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 삼천공원에서 열린 발진식에는 유양순 종로구 의장과 강만성 새마을 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을 포함해 동협의회장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방역 안전교육과 방역 소독기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방역봉사대는 오는 10월 말까지 골목길과 하수구의 모기 서식지와 유충을 제거하는 방역 소독 활동을 펼칩니다. 송파구의회가 지난 8일 제266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51억 원 규모의 송파구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심사됩니다. 이날 함께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속리단길 보행로 조성 방안과 추경안 적절성 등 모두 5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용산구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내 상담실과 검진실 등의 공간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가족 카페를 만들고 노후된 인지기능 개선 시스템과 전산 장비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마칠 때까지 센터는 구 보건분소 2층과 4층에서 임시 운영됩니다. 아침 출근길엔 손끝이 조금 시릴 만큼 서늘함이 느껴졌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초여름 더위가 다시 시작됩니다. 봄볕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엔 딸을 내보낸다라는 속담이 있죠. 자외선 지수 역시 높습니다. 바깥 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